2장 나는 왜 분노하는가 1편 조음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말하는 것이다. 조음도 그러하다.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조음이냐고 물으니 사람들은 편한 것이 조음이다 라고 많이 답한다. 그럼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떠올리며 돈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말 그럴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정말 자기 생각으로 돈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진실로 돈이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편안함을 주는 것이라면 부자일수록 행복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돈이 많아서 부모 형제가 소송을 하고 싸운다. 돈 때문에 진실한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그렇다면 돈은 좋은 것일까 아니면 필요한 것일까? 그렇다.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것을 좋은 곳이라 잘못 알고 산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을 의식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는 명제가 맞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재벌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돈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다. 라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내 삶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뒤에서는 마음과 다른 소리를 하면 이 괴리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다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되기도 한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데 돈에 대한 가치를 사람에 대한 가치보다 나도 모르게 더 중요하게 여기면 내가 너한테 얼마 투자하고 있는지 알지? 이런 말이 아무 의식 없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사라지고 회사의 상사와 직원과 같은 관계로 변한다. 의식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의 마음이 무한정 사랑스럽고 기대고 싶은 존재가 아닌 대가를 지불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그것을 보고 학습하고 그러다 부모가 늙게 되었을 때 서로의 역할이 바뀌게 되면 늙고 힘없는 부모를 보면서 힘없고 아픈 부모님께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얼마짜리 여행원에 보내야 하나? 싸고 먼 곳으로 보내야 하나? 내가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조금 비싸지만 가깝고 시설이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하나를 고민하게 된다. 의식해야 한다. 답은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책임 또한 내가 지는 것이다. 로봇을 좋아하던 천재 친구가 카이스트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에서 로봇을 만드는 게 꿈이었던 이 친구는 인문계고보다 공고가 낫다고 생각해서 공고를 다니다 입학사정관제로 카이스트에 합격하게 되었다. 뉴스에도 나오고 부모님들도 축하도 많이 받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런데 카이스트에 들어간 이 친구가 2년도 못 넘기고 자살한다. 자살의 이유는 대부분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다 보니 따라가기 어려웠던 것이다. 수업도 영어, 교수도 외국 교수가 대부분이고 교재도 원서라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웠다. 친구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모두가 바빠서 물어볼 수도 없고 친구들도 본인이 바쁘니까 돌보아줄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마음 둘 데 없이 힘들기만 했던 이 친구는 결국 비관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 친구가 카이스트에 들어갔다고 부러워하고 좋아했지만
결국 이 학생이 카이스트에 들어간 것이 좋은 일이었는지는 안 좋은 일이었는지는 그 순간에는 알 수 없고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의 이 일이 정말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 아닐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세옹지마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되새기게 된다.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어느 날에 도망가자 사람들은 귀한 말이 도망가서 어떡하냐고 위로했다. 하지만 변방의 늙은 노인은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며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준말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셨구려 하고 축하했지만 이 노인은 이 일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냐며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이 멋진 말을 보니 타고 싶은 마음에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아들이 다리가 저렇게 되어 얼마나 상심이 되냐며 위로했지만 노인은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며 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얼마 뒤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대부분이 전사했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일을 겪은 후 그제서야 사람들은 노인이 왜 그리 모든 일에 덤덤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인생의 화와 복은 바로 알 수 없다. 그리고 화 안에는 복이 있고 복 안에는 화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좋고 나쁨에 시시비비하지 말고 묵묵히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좋음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순간의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인연이 있어서 내게 온 것이다. 온 마음으로 오늘을 껴안고 정성으로 가꾸고 다듬을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항상 좋음이다.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좋음이다.